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 대한민국의 아줌마입니다. 선거가 끝나니까 간장값, 된장값, 아이들 스낵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죠. 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기업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냥 오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안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안정이 안 되면 대한민국 가계부채는요, 여기서 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일은 대한민국 중산층과 대한민국 국민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전국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동산 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지 땅까지 땅값이 오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어놓고 생활 숙박시설이라 이름 좋게 지어놓고 지식산업센터 상가들 수천 개씩 지어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투기판으로 끌어들여 놓은 다음에 전세 사기, 집 없는 분들만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요, 전세로 살던 분들이 내 집 한번 가져보겠다고 대박을 노린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와 잘 살겠다고 집을 샀는데 12억짜리가 8억 가고 7억 가고 5억 가고 금리는 3% 4%에서 12%까지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낮추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 출범하자마자 탄핵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5만원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13조를 쓰겠답니다. 물가를 누가 띄워놨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400조가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28번의 차례에 걸쳐서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은 그 손에 누가 봤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ELS 펀드 은행에서 들라고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편하게 사시겠다고 투자했던 돈들을 은행에서 날려먹었단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비트코인, 김치코인, 그거 정부가 판을 깔아놨단 말입니다. 20, 30대가 왜 이곳에 없는지 아세요? 빚더미에 앉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할 만큼 좌절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보이스피싱 안 당하신 분 계세요? 정부가 보호해줬나요? 300만 원에 보이스피싱 당한 청년이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순간 청년들이 자살을 하는데 발표를 하질 않아요.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으로, 전세 사기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어디에도 민생은 없단 말입니다.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민이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대통령이요? 잘못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댄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잘못했는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고 위기에 처했는지 국민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국민들한테 일일이 말을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뒤에서 어떻게 해서든 긴축 경영해서 금리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끌고 가고 외교 정상 만들고 한미 동맹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쓴 2년 동안 저들은 발목만 잡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흩어지면 저들의 종으로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면 저들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사게 될 거란 말입니다. 금리를 안정시켜야 그래도 서민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희망조차 저 사람들이 꺾고 있는데 국민들은 각자 흩어져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부동산을 분양만 받지 않았다면, 내가 코인을 사지만 않았다면, 내가 ELS 펀드를 사지만 않았다면, 내가 분양만 받지 않았다면, 상가를 사지만 않았다면, 그렇게 모든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불안으로 몰고 가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에 올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전세 사기요? 임대차 3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주민이 만들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들 돈도 아닌데 국민 돈으로 그 사람들 선구제 한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 등쳐먹고 있단 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노량진 닭장으로 다 몰아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간위에서 가족회사로 청년들의 자리는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730만 동포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은요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도와주세요. 2030의 빚을 나라가 갚아주지 못하지만 그들이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려면 금리를 안정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좀 느리더라도 끝까지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젊었을 때 나라 위에 사신 분들입니다. 청춘을 바쳐서 나라를, 대한민국을 부강한 국가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긴장하며 살다 보니 좋은 아버지, 자상한 남편 아니었어도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틀딱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분들의 손을 잡고 국민들이 함께 뭉쳐야만 주인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쓰러져서는 안 되는 나라란 말입니다. 배고픈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내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 건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아무리 지식을 쌓으면 뭐하냐고요. 챗GPT-4보다 더 위대한 인공지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그 분노가 화로 돌아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로 민주당이 지금 현재를 망치고 있는데, 역사는 과거와 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뭉쳐서 저들을 막아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시민 저항권, 국민 저항권으로 22대 국회를 해체시켜야 됩니다. 저들을 저대로 둔다면 결국은 감옥에 가지 않겠다라는 빌미를 자신들이 살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을 거란 말입니다. 건순일 보셨잖아요. 50억에 재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500억에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여론이 모여야 국민도 살고 서민들의 자리가, 중산층의 사다리가 다시 복원될 수 있단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도 끝까지 우리가 저분을 믿어야만 국민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상처를 꼬매가면서도 대한민국을 지켰다면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점점 힘에 부쳐서 나해오는 것도 지친단 말입니다. 청년 여러분들과 730만 동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들을 함께 나누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곳 삼각지로 나와주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나라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청년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선 몸으로 부딪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된단 말입니다. 2030이 빚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자살해서는 안 되는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헬조선이 아니라 다시 어게인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뭉치면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우리가 국민이 이긴다! 대한민국 아직
아줌마가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